면서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1차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고 청년과 정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지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실제적으로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을 때 그 이후에 중소기업에선 고령자 그리고 청년 고용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늙어주는 제로섬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고용시장 전반의 구조화와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줄고 늘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이준석식의 전형적인 갈라치기 기법이고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으로 조금 지도자가 되기엔 좀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약간 분열을 조장하는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면이 좀 큰 그런 어젠다를 들고 나오잖아요. 남녀 간의 문제, 그다음에 세대 간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어제 그 말도 이제 자신이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타겟으로 그렇죠. 그 타겟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일단 어떤 강고한 그룹을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그럼 여기가 피해 보잖아. 난 여기를 보호할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렇게 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서 갈라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저는 토론에서도 그 말밖에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가 지도자라면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합해야죠. 연대와 통합으로 가야죠. 노인 일자리 사실은 노인 일자리는 정년 이후에 또 문제인데 그거는 그것대로 앞으로 굉장히 늘려야 되고요. 그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세 든 사람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회 구조에 재편 문제가 생기니까 이 노인 정년에 대한 연장은 또 한편 우리가 꼭 이제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의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이렇게 연령도 늘어나고, 그럼요. 그 수명도 늘어나는데 너무 일찍 그 퇴직해서 사실은 일이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어떤 자아실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고라는 표현 하잖아요. 노인들의 고통 중에 하나를 무의고 할 것 없는 것인데 능력은 있는데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 고통을 겪는데 나이 너무나 한 50에 100살 사는데 50까지 일하고 나머지 50년을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에 청년 일자리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건 이상하다. 너무 1차원적이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혼나야겠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호텔 예약, 이 경제 순환론을 꺼내 들어서 호텔 경제론은 한계 소비 성향을 일로에서 계속 도는데 무한 동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한 거다. 단순하게 설명한 건데 당신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그 우리가 개혁신당이 민주당 쪽에 앉아 있습니다. 소수 정당으로. 그렇죠. 바로 제 앞에 옆에 저도 국토에 있을 때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때 계엄 같을 때는 민주당 편에 들지만 대부분의 경제 정책 나오면 또 국힘하고 똑같은 색깔로 표결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아직 현실의 그 돈의 순환 관계를 잘 모르는 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화폐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쓰게 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촉발시키는 건데 그렇게 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용어로는 승수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또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렇게 긴급 처방들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고 그건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마다 그 국힘 쪽 이쪽에서는 퍼주기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왜곡시켜서 이러한 승수 효과를 전혀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지역화폐를 어떻게든지 이 소상공인, 골목상권인 워낙 힘들어서 그 지역화폐의 정책을 펴니까 그 예산을 좀 반영하자고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해서 결국은 우리가 2조를 예산을 주장했다가
절충하다 결국 검찰 특활비를 일부 인정해 주면서 그 지역화폐 정책을 조금 살렸어요. 이번 추경에서. 그런 정도로 우리로서는 그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화폐 정책을 최소한도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박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생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는 코로나 때 그거 되게 실용, 좋았어요. 유용했잖아요. 처음으로 네. 유용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확장 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난번 코로나 때도 국가는 빚을 안 줬지만 개인은 엄청난 가계부채가 늘었어요. 선진국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국가가 채무가 많이 늘었고 개인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완전히 뒤바뀐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수는 줄이면서도 민생의 대책에 있어서 단 몇천억도 정말 조금도 관심 없어 하는 게 지금까지 국힘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거기서 크게 틀리지 않는 식으로 계속 왜곡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 순환 경제 또는 그 마중물 역할 또는 그 이를테면 승수 효과, 경제 승수 효과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호텔 경제론이란 말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한 적도 없고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화폐나 이런 것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업적 중에 하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도 훌륭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네. 얘기를 네.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네. 국감을 갔을 때 제가 박형준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화폐 정책이 필요해서 지역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를 지원 안 해줘서 이거밖에 못했다. 박형준 시장이? 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걸 놓칠 수가 없어서 바로 질문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현장에서 해보니까 지역화폐 정책이 도움이 되는가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했죠. 예.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예산을 쓰지 않으니까 이럴 때 정부 여당 편에 있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정부의 건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시장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재난지원금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지 이게 퍼주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지역화폐 정책은 당신 얘기한 건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당신은 지역화폐는 알아도 이것을 뭔가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뭘로 쓰일지 모르니까 또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고 상대 당이 너무 잘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상한 프레임으로 공격을 그게 하고 있는 것 뭡니까? 같고.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화폐가 유용하다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예라는 것은 단순화해서 설명해야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한 걸 가지고 야 그건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어떤 모양새여서 좀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제 TV 토론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